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입찰 진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솔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금액이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화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저도 이제 이쪽에 동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료들 통해서도 많이 받고, 또는 저희 카페 회원이 6만 명 정도 있는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 그쪽을 통해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쑥불쑥 얼굴도 못 본 분들이 다 전화를 주셔서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17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17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던지더라도 차후에 평균가가 16만 5천 원, 최고가가 16만 8천 원 나왔으면 그냥 조금 틀렸네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미 없이 제가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생각들을 나눠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입찰 전까지 관련된 내용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생각들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입찰에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이었죠. 입찰 공고도 갑작스럽게 떴지만 저는 4월 초중순 경에 입찰 공고가 뜰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월 말에 입찰 공고가 떴고, 입찰 공고가 뜬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참여가 가능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이 바로바로 곧 정해졌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들이 있을까? 공고들이 나왔는데 그 공고문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다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입찰 공고가 뜨기 전에 하루 전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법률이 개정이 될 거고, 세부 시행 내역이나 시행 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 대해서 잡아줬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이게 무언가 변화를 이야기하려는 시그널이 들어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유지에 대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한다. 지금 태양광 사업이 예전에 저희가 FIT 시작했을 땐 12년으로 진행을 하다가 12년, 15년으로 진행을 또 바뀌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20년으로 바뀐 거, 그게 지금 국유지 임대기간 30년 연장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20년짜리 사업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 20년, 30년 장기 계약을 하면 조금 더 이익이 날까?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태양광은 크게 손이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산 가치로 따진다면 지금의 30년 전이면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복권 맞으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30년 전이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 가지고 전세도 못 구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국공유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고요. 사전고지 의무화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요건은 아니지만, 양도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양도 요건 강화를 해서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져가면.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한다. 예외 인정 사유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안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특정한 집단, 특정한 단체만 예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또 불합리한 규칙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 개정안들이 왜 나왔고, 어떤 기준으로 나왔고, 그게 어떤 의미들을 시사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날 입찰 공고가 떴는데요. 요번에 입찰 공고가 물량이 1200메가가 나오면서 발전사들이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에 별도의 자체 입찰 진행하던 것들을 거의 막고 경쟁 입찰 공고로 전부 다 밀어 넣었는데, 제가 경쟁 입찰 공고를 보면서 이게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달라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년의 입찰 공고와 저 같은 경우도 입찰을 2012년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그겁니다. 참여 기간이 지금 선정이 된 이후에 5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5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 내역에 보면 한전 선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전에 공문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통 접속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연장.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이 100메가, 200메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통 접속 지연이 예상돼서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업 플랜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위해서 추가로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치면 내년 5월에 준공되는 설비가 올해 상반기 입찰 기준 가격으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작년에 준공했던 발전소와 재작년에 준공했던 발전소가 같은 기준 가격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소하게 뭐 10메가, 20메가 연간 20메가, 30메가 치는 업체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입찰 물량 1200메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금액을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은 연간 100메가, 200메가씩 작업하는 대규모들, 아니면 발전 자회사들, 단체들, 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들,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얼마의 원가를 가질 수 있느냐, 얼마의 시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기준을 이렇게 1년 가까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총 합이 1년 가까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둔다는 건 사실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장 기간도 그렇고 갑자기 물량을 늘려놓은 것도 그렇고,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RPS를 들어가라 라는 정책적 의지가 깔렸다고 보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입찰을 금액이 이렇다 보니 뭐 입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라는 분한테 제가 단호하게 입찰은 무조건 참여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입찰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인허가만 받아 있는 것들, 지금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도 온라인 광고들을 보시면요, 1메가와트 공사에 8억 5천, 1메가와트 공사에 9억, 1메가와트 공사에 9억 5천 이라고 홍보하는 EPC 업체들, 시공업체들, SI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1억 미만의 100kg당 1억 미만의 공사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현장에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것들, 아니면 건축물 상부에 들어가는 것들, 구조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공사 단가를 낮추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신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업할 사람들, 5개월, 6개월 있다 준공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 1년 후에 준공이 될 사람들과도 가격으로 지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만을 가져야 되는 정책이다. 불만을 가져야 되는 입찰 공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대비 잔여 물량이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인허가 나온 게 얼마가 돼서 그것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으로선 1200메가 물량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되는 물량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200만원, 100kg당 2억 3천, 1메가당 1억 8천 7천에 18억 17억 준공한 발전소들이 앞으로 준공할 발전소들 시공비 10억 이내에 준공하는 발전소들과 경쟁을 해야 되면 가격 경쟁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현물 금액이 어제 그저께 진행이 됐던 현물 금액이요, 살펴보면 4만원대 금액이 나왔습니다. 현물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뭐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만원대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현물 금액이 7만원 정도 갔을 때 7만원 정도 가다가 6만원 5만원 떨어졌을 때는 앞으로 7만원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4만 5천원까지 회복이 됐을 땐 우리가 일반적으로 REC가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6만원 이상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5만원이라고 본다면,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REC 현물 금액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들이 4만원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입찰 공고에 나온 S&P 기준가가 89,980원, 거의 9만원입니다. 그럼 REC 현물 시장 금액이 4만원이라고 쳤으면 13만원입니다. 5만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4만원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어차피 저압 99kg 미만 저압에서는 괜찮으실 겁니다. 저압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100kg 이상에서 1메가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쉽게 14만원이면 될 거예요, 15만원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정책적으로는 던져놓은 겁니다. 지금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되지 않으면 어차피 현물 금액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물 금액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13만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13만원은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13만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장기거래 계약을 안 들어올 거니? 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얼마면 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쯤 계산을 좀, 미니멈 수치를 얼마까지 가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남들한테 다 의지를 하고, 제가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지난번 영상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만원에 선정이 됐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아는 업체는 21만원에도 됐던데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20만원에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19만 8천원까지 고가 선정이 된다면 담당자로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평균가가 1원이라도 낮아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돼서 그것조차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입찰에 참여를 하시려면 계산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형 FIT, 2020년 한국형 FIT로 들어가게 되면 판매 가격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99kW 기준 발전 시간 3.8로 하죠. 3.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이 2,598만원 예상이 됩니다. 연간 매출 기준입니다. 뭐 운영관리비 제외하지 않은 순수 매출 기준. 그래서 이 금액이 좋다라고 해서 전부 다 너도나도 한국형 FIT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FIT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금액이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형 FIT가 아직도 되게 매력적인 이유는 2,598만 원, 2,6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6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게 유리하고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2,6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공비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비용, 인허가 어렵죠. 인허가 프리미엄은 점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허가 규제는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한국형 FIT로 들어가는 건 농업인들 우대를 해주는 정책이고 수익성이 꽤 좋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 바뀌는 거, 요번 입찰이 지나가면 정책이 바뀔 겁니다. 정책이 바뀌면 시장 창출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유리한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집단, 아니면 뭐 환경 기준, 환경을 생각해서 건축물 옥상을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농업용 태양광을 우대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우대해주는 정책으로 가진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까지 거의 포괄해서 좋아지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기존 완공된 사업자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금 금액, 지금 17만 2,465원이 상한가 기준으로 제가 잡아놨는데요. 2,598만 5천원과 지금 상한가로 선정이 되면 2,594만 6천원, 거의 차이가 연간 3만 8천원 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17만 1천원부터는 제가 17만원, 16만 9천원, 1,000원씩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2,554만원이 2,537만 5천원, 16만 4천원, 연간 16만 4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좋은 가격들 선정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만 4천원을 더 벌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면, 현물 금액으로 그냥 간다면, 현물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마저도 장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건 매우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놈들한테 걸려서, 잘못 걸려서 사업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시공비 많이 주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신 분들, 지금 입찰 물량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인허가 가진 분들은 전부 다 입찰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준공이 되는 것들, 한전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첨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년 5월까지 준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100kW에 1억도 안 되는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2,4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수익성이 꽤 많죠. 제가 6화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정책 지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말씀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태양광 정책 지원의 목표는 사업자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적정 수준의 이익만 주는 게 정책 수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이익이 가도 규제를 가하고, 너무 작은 이익이 가서 시장 창출이 안 된다면 시장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금씩 바꿔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업자까지 적용을 해줘서 이익을 보게 해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구나 다 상한가에 적는다면 누구나 다 상한가에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연간 10메가, 20메가, 30메가 하는 짜잘한 업체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메가 이상 하는 집단들, 대규모 사업들, 그네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기준에서 제가 10원씩 떨어졌을 때 매출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발전 시간도 다 다르고 조건도 현장 조건도 다 다르고 투입비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자께서 입찰에 참여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저처럼 이렇게 금액들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투자비가 지금 얼마가 들었다 보니까 최소한 미니멈 가격 나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 은행 금리가 들어와서 대출이 들어와서 원금이자를 갚았을 때 내가 이 금액 미만이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기준들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7만 원이면 돼요? 뭐 이번엔 상한가 쓰면 전부 다 상한가에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100km 이상은 고민이 엄청 더 많지만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입찰 내역서 정리하셔서 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최종적으로 입찰 금액 써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얼마면 될 거예요 라고 상한가 하한가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각 사업자가 견딜 수 있는 금액들은 다르고 투자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환경에 맞는 금액들을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걸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 금액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겠죠. 2년 전에 준공이 되셨으면 2년 전에 내가 2억 4천이 들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내가 매출 가져간 게 4,2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내 원가는 1억 9,800이구나 지금 수준에서. 그랬는데도 수익성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입찰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17만 원에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아무런 이득을 취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책임감 없이 던지는 얘기들을 듣고 참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쯤 수익성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이 왜 그런지, 입찰 물량이 자회사들 추이계약을 다 막아놓으면서까지 1200메가가 뿌려졌는데 왜 이렇게 뿌려졌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참여를 하시는 게,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입찰 끝나기 전까지도 관련돼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수시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